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구글 우리가 이제 아까 잼스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 잼스에 있는 게 바로 스토리북을 했었잖아요. 스토리북 잼스에 들어있는 거. 근데 이런 잼스를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잼스를 만들어서 제가 편하게 방법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름만 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잼스로 반복되는 작업을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잼스를 만들어 놓은 게 뭐 전래동화 이야기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보시게 되면 그 서희 이름 그 사람만 쓰게 되면 바로 내용이 나오게끔 그런 스타일로 이름을 만든 거죠. 이렇게 여기 만든 거죠. 그래서 요런 스토리북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썼더니 장희공 서희만 써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거를 쫙, 저는 앞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얘가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책 한 권을, 전래동화 이야기를 교훈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이제, 반복되는 작업이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는 서희였는데 서희가 아니라 여기 보면 구만리 대첩에 대한 여기서 만약에 대첩만 해서 구만리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면 얘가 그 구만리 대첩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써주겠죠. 잠깐 또 나갔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 전래동화 이야기라는 잼을 만들어서 이 키워드 주제만 넣어주면 얘가 바로 이야기 초안을 만들어주는, 지금 얘가 여기 잘못 들어왔네. 여긴 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잼스라는 건데, 이 잼스는 선생님들이 나만의 이제 반복되는 작업 같은 것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쓰시면 편하게 나옵니다. 이거 잼스는 구글 오픈 AI 챗GPT에는 지피터스라는 게 있어요. 지피터스. 그 앱을 만들어 쓰는 거고, 구글은 잼스라는 걸 가지고 앱을 만들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의 슬라이드 자료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만들긴 했지만 슬라이드 자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이 내용들 자체가 제가 봐도 좀 이해하기, 좀 초보자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핵심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잼스라는 걸, 프롬프트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잼스에는 이렇게 네 가지 핵심 구조만 알고 계시면 돼요. 페르소나를 역할을 주고, 그래서 그 페르소나에 대한, 너는 10년차 마케터야, 뭐 깐깐한 비서야, 뭐 아니면 너는 여행 전문가야, 아니면 역사 동화책 전문가야, 뭐 이런 식으로 역사 이야기 선생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역할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관련 정보, 배경 지식을 작업을 수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뉘앙스를 얘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어떤 거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돌출되는 양식은 어떻게 해줘라 라는 거를 이제 해주고 나서 이 지침 자체를 제미나이한테 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아예 잼스 만들기로 가서 잼스 안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잼스 안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잼스 안에서 만드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잼스 안에서 만드는 거를, 이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거를. 그러면 이 잼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렇게 해서 요 잼스에서 내 잼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스마트폰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에서. 여기 보시면 웹에서 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뜨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라는 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요 아까 화면이 PC 화면처럼 바뀐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PC 화면으로 얘가 바뀝니다. 그래서 글씨가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 요런 게 나옵니다. 이게 잼스에 만드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 이 잼에 대한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넣어주는데 설명은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목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청사항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청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만약에 농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키워드만 넣게 되면 여기에 농협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툭 다 얘가 만들어 이야기를 풀어나게끔 그렇게 쓰고 싶어도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런 내용을 얘한테 써줘도 되는 거예요. 보시면 당신은 천연잔디의 자생식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춘 원예사이며 사람들이 저수분 정원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치, 날씨, 해당 지역 이런 원예사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여행 전문가, 여행 가이드라고 그러면 아니면 동화책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동화책 전래동화 이야기처럼 전래동화 이야기를 쓰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냐면 제가 이제 PC에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잼스로 가서 제가 만든 거를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명언카드 생성기라는 거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눌러보면 연필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쭉 요 내용들을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 내용을 이렇게 넣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명언카드를 만들어 주는 거를 얘한테 이제 생성을 해준 겁니다. 얘가 명언카드 메이커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만약에 요까지만 요렇게 해서 제작을 한다고 요렇게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제미나이에서 여기 가면 PC에서 이제 이게 화면이 편해서 PC로 와볼게요. PC에서 뉴잼을 누르고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지금 그냥 넣어주면 얘가 당신은 텍스트 감정과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감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짧은 글의 명언을 분석하여 가장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를 설계하고 최적의 구도와 비율로 명언 카드를 제작해 줍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명언 카드 아까 우리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명언 카드 그거를 카드 생성기 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여기 쓴 거를 가지고 얘가 요걸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어 쓸 수 있는데 여기 마술봉이 있습니다. 마술봉. 그러면 요 마술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최적의 잼스 지침을 만들어 줍니다. 알아서. 그리고 요걸 마술봉을 딱 클릭하게 되면 얘가 생성을 딱 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대충 페르소나만 작성만 해주면 얘가 요런 식으로 작성을 쫙 해줘요. 지침을. 요런 식으로 지침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지침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써도 되지만 아까처럼 우리 스마트폰에서 제미나이로 가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제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여기 만들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너는 명언을 만들어주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쓸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여기다 해서 요 역할을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가서 요대로 갈게요. 요대로 설계를 하는 걸로 제가 톡방에 한번 넣어 드릴게요. 톡방에 넣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당신은 사용자가 제공한 텍스트의 감정과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간 기반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입력된 짧은 글이나 명언을 심층 분석하여 그 내면에 담긴 정서와 주제를 파악하여 만들어줍니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어울리는 배경 및 자, 다시 한번 배경 및 이미지, 테마, 색상, 팔레트, 폰트, 스타일을 최적의 구도로 설계하는 그 다음에 잼스 지침을 만들어줘. 뭐 이렇게 마지막에 제미나이에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잼스 지침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잼스 지침을 여기에 관련된 잼스 지침을 스마트폰에서 제미나이가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페르소나하고 이게 시각화 설계를 얘가 쫙 해줍니다. 그럼 요 내용을 어디로 가져간다? 바로 요청사항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을 때 스마트폰에서도 잼스를 갔을 때 내 잼 눌러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아까 여기 요청사항 있죠? 요청사항에다가 지금 나온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만의 명언카드 생성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사용자가 어떤 글을 입력을 하라고 했죠. 글을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 위로 열정 그러면 여기다가 위로라고 쓰게 되면 여기에 맞는 이제 얘가 분석을 해서 명언 카드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미나이에다가 뭐라고 막 쓰면서 어디 명언 카드 하나 만들어줘라고 했었죠. 그거를 쉽게 그냥 여기서 그냥 제미나이로 얘가 분석기로 해서 시각적인 배경 이미지 이렇게 해서 여기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입력을 구체적인 문구를 제작해 달라고 문구를 넣어주죠. 그러면 뭐 위로에 한 줄 있다면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아까 명언에서 가져온 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 가져오면 얘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왼쪽에는 제목과 설명, 그다음에 요청사항을 넣어주는 거고, 오른쪽 화면은 이제 프리뷰를 해서 이 내가 만든 잼을 테스트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화면이고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이 구성 이미지 생성해 드릴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S 눌러서 딱 누르면 얘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미지 생성 나노 바나나 2 해서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주는 게 잘 나오면 그때는 세이브 누르고 나오면 이 명언 카드 생성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렇게 지금 하나 나왔어요. 요 상태로. 자, 요렇게 이미지가 쏙 나왔잖아요.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내가 이제 명언 글만 싹 넣으면 알아서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져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문구를 찾아서 그 문구를 분석을 해서 만들어주는 명언 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만들어 보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지금 방금 제가 카톡창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요 내용으로 추가로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최적의 구도로 설계합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최적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라고 해도 돼요. 최적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제니님이 만드셨네요. 예, 손바닥에 올려달라고 하는 거. 예, 요게 지금 한때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이미지입니다. 예, 쇼츠 영상에서 되게 유행했던 그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제미나이에다 가보는 거예요. 제미나이에. 제미나이로 가보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제미나이로 가서 일단 제임스 만들기 전에 제임스 여기서 만드는 건데 제미나이로 가서 채팅창에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채팅창에다가 뭐 시각 디자이너라고 해도 되는 거고 여행 가이드도 되는 거고 명언 제조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행 가이드라고 하셔도 되고요. 홍보 마케터라고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을 쓰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해달라고 하는 거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지금 똑같이 하셔도 돼요. 여기 제가 카톡에 올린 것처럼 자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당신은 사용자가 제공한 텍스트의 감정과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간 기반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넣어서 오타 나요. 가끔 나는 거를 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짧은 글이나 명언을 분석해서 그 내면에 담긴 정서와 주제를 파악합니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의 테마, 색상 팔레트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의 테마, 색상 팔레트, 폰트 스타일 및 최적의 구도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 내용을 구현하는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 줘. 예,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임스 지침. 자, 이렇게 제임스 지침이 나와 달라고 하시면 요게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비행기를 딱 눌러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공감이었죠. 공감이었나요? 맞나요? 공감 기반,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반,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편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글을. 편하게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면 지침 만들어 달라고 비행기를 딱 누를게요. 이제 비행기를. 그러면 이제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 줍니다. 그 제임스 이름도 딱 나왔어요. 감성 공감 비주얼 디자이너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내용을 복사할 거예요. 요 나온 내용을, 요 내용을 복사해서 자, 요렇게 이제 나온 내용을 복사하는데 얘는 지금 마크다운 형태로 지금 일부러 또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하라고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 전체 내용을 복사해도 돼요. 아까처럼.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복사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크다운 요 메뉴가 나오지 않은 분들은 맨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복사, 이게 사각형 박스에 있는 거 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마크다운이 나오신 분들은 여기 있는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복사. 자, 여기 이제 지침이 다 나왔죠? 예. 지침이 다 나왔죠? 자, 그럼 지침을 복사해 볼게요.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지침은. 자, 이렇게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제목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야 되겠죠? 제목도. 그러면 요 제목도 복사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니까 요대로 그냥 가도 돼요. 자, 이 상태로 가서, 여기에 3선을 누르고, 자, 여기 제임스로 갈게요. 제임스 눌러서 여기 화살표를 누를게요. 3선 눌러서 제임스
잼스, 요 잼스로 갈게요. 그래서 잼스로 들어오셔서 가운데 내 잼스 클릭. 그 다음에 웹 여기에서 잼스를 만들었어요. 여기라고 이거를 클릭을 할게요. 여기 클릭. 그럼 화면이 바뀌었을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여기다가는 그냥 공감 디자이너라고 할게요. 공감 디자이너.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네. 잠깐만요. 공감 디자이너고, 우리가 복사한 걸 어디다 넣느냐면 요 요청사항에 넣을 거예요. 요청사항에다가. 그 요청사항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컨트롤 V 복사 V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여기 V를 하시면 돼요. 아, 제가 처음에 여기서 들어왔구나. 잠깐만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자, 잼스로 들어오셔서 내 잼스 눌러서 여기 누르고 그 다음에 요청사항에다가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되고요. 그 다음에 잼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잼스 제목 여기다가 공감 디자이너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제 끝났죠. 우리는 지금 마수봉을 클릭을 안 하고 제미나이에서 지침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술봉을 굳이 클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마술봉을 굳이 클릭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 미리 보기 있죠. 미리 보기로 가서 이제 이 지침을 넣은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글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그 명언이 있었잖아요. 여기 명언 요거를 제가 카톡방에 넣어드릴게요. 요 명언 요거를 카톡방에 넣어드리면 요걸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넣어드리면 요걸 쓸게요. 요걸 가지고 자, 스마트폰 해놓고 요 화면을 닫고 제가 요걸 가지고 복사해서 여기 잼스의 미리 보기 창에다가 넣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 비행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비행기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이제 이 디자이너를 제대로 명언 카드를 만들어 주는지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자, 이 배경으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죠? 그냥 빠져나왔네 또 다시. 자, 미리 보기가 나온 분들은 제대로 나왔으면 여기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 미리 보기가 나오신 분들은 저장하시면 돼요. 이제 에러 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잠깐만요. 저는 지금 저장 먼저 하고 나서 다시 해볼게요. 지금 얘가 에러가 난 것 같아서 여기 눌러서 채팅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얘가 에러가 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게 만들어져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는 잘 만들어졌는데 지금 또 이미지를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연습할 때는 됐는데 지금 또 마창 또 할 때는 또 얘가 배경 이미지를 생성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글씨가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만들어졌는데 글씨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잘 됐나요? 자, 잼스 내 잼에서 지금 만든 공감 디자이너를 클릭을 하고 선생님들이 여기 원하는 글을 복사해서 넣었을 때 글이 제대로 이미지로 변경돼서 글씨가 들어간 상태로 잘 나오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명언 카드가 아니라 얘가 지금 만든 게 이 글을 넣어주면 그 글을 분석해서 그냥 이미지만 생성하는 걸로 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나오죠, 지금. 글이 안 들어가죠. 예, 글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만 작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잼스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잼스를. 그러면 이 잼스로 가서 여기 다시 여기를 눌러서 이 잼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 잼을 가서 여기 보시면 잼을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를 누르면 현재 새 잼이 만드는 걸로 들어오는데 여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잼 목록 내가 만든 목록이 보이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쭉 내려가시면 내가 지금 만든 잼이 있는데 공감 디자인이 있잖아요. 요거를 연필을 클릭을 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그렇게 수정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청사항에다가 이미지를 여기다가 레이아웃 있으면 된다. 여기다 해놓고 5번째 항목에다가 그 이미지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삽입한 명언 카드를 생성한다. 자, 이렇게 5번째 항목에다가 이렇게 지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누르고 다시 미리 보기로 내가 연습을 이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셔도 되고 채팅 시작을 눌러도 됩니다. 수정이 안 되면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안 되면 이렇게 연필로 들어오셔서 다시 수정이 가능한 거고 채팅 시작을 눌러서 아까처럼 그 내용을 한번 넣었을 때 얘가 만들어 주는지 한번 해보면 되죠. 이제 수정을 이제 명언 카드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명언 카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만들어 주는지 자 들어왔죠. 이제 들어왔죠. 예, 이렇게 명언 카드 안에 이런 식으로 글이 들어올 수 있게끔 최종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다가 이제 명언만 넣으면 그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좀 보지 말고 이제 PC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PC로 가서 크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로 가서 이제 잼스 지금 만든 게 여기 공감 디자이너잖아요. 수정하게 되면 여기 요거 누른다고 그랬죠. 연필. 요거 눌러서 지금 마지막에 넣었던 요 5번째 요 내용을 지금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 넣어줬더니 지금 그걸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었던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느릴까요? 여기 이제 이미지 나왔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해보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또 명언을 다른 명언을 넣어도 되겠죠. 명언을 넣어서 그러면 여기 요 명언을 넣어서 복사 존 F 케네디 걸 넣어서 여기다가 다시 또 넣게 되면 얘가 분석을 하겠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얘가 또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글을 넣어주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얘가 아주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 내용으로 가지고 글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그냥 나노반에다가 계속 글을 쓰면서 어떤 이미지 만들어줘 하러 하지 않아도 얘가 이제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위에 채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가져간 건데 글은 바꿔줬어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계속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공감 디자이너에서 새로 새 채팅을 하게 되면 여기 만든 게 여기 쭉 있잖아요. 여기 계속 쌓이는 거고 여기다가 새로 넣게 되면 새 채팅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다시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잼스 만들어 보는데 지금 어렵죠? 조금 많이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반복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에서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편하게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니면 그 여행 가이드야, 너는 여행 가이드야, 여행 사용자가 필요한 일정,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여행 플래너를 싸주는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잼스 지침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주겠죠. 이렇게 해서 지침을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잼스로 가서 내 잼스로 가서 여기 눌러서 여기 요청사항에다가 얘기를 아예 하는 거죠. 여기다가 얘기를 해서 너는 20년차 여행 가이드야.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어울리는 여행 스케줄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 어울리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대충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마술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거기에 대한 페르소나를 쫙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마술봉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페르소나를 이렇게 쫙 짜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쭉 해주고 톤도 나오고요. 쭉 보면 자, 여행 베테랑, 여행 가이드, 풍부한 경험, 그 다음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목적지, 여행기간, 예산, 취향 등을 분석해서 최적의 여행 일정을 제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숨은 맛집도 장소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목적지와 여행기간, 예산, 취향 등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행 스케줄을 짜주는 잼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잼스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제목. 여기다가 제목, 여행 플래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로 가서 우리 스케줄을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목적지가 부산, 그 다음에 3박 4일, 그 다음에 뭐 취향은 음식은 한식 뭐 이렇게 해놓고 요 정도만 넣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게 되면 얘가 이제 플래너를 짜겠죠.
손에 추가로 이제 얘가 이제 질문도 해드려요. 질문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맞춤 일정을 이제 그 코스를 이렇게 미리미리 하나씩 쭉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제 매번 제미나이한테 가서 질문하고 답변 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아예 미리 잼스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요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게 조금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작으니까 여기 지침 넣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렵긴 하지만 여기 역할만 이런 것들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 누르면 나만의 여행 플래너를 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플래너를 짜실 때 요청사항에다가 이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서 넣어주면 좀 더 확실하게 어떤 작업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들 수가 있는 게 이런 잼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어려워요? 스마트폰 하시기 어려워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서 뭐 영상 강의 계획서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편지 작가가 돼서 편지글을 써주는 주제를 넣어주면 편지글을 써주는 이런 편지 그 작가의 잼스를 또 만들어 봤고요.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요리 레시피 최고의 셰프가 돼서 어떤 재료만 넣어주면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셰프가 되는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얻기 힘드니까 제미나이를 통해서 어떤 그런 잼스 지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잼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역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역질문을 해서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유추되는 답을 가지고 잼스 지침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면, 그러면 지금 그냥 아까 1교시, 2교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제미나이 도구로 여러 가지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매번 채팅창에다가 질문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잼스 앱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 좀 다시 설명해 줬으면 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지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잼스 지침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잼스 지침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잼스가 이 업무를 만드는 데 있어 자동화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동화처럼. 그래서 페르소나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시문을 최적화 도구로 만들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나만의 최적의 어떤 앱 같은 거를 만드시는 거죠. 앱 같은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그 이제 슬라이드 디자인을 넣게 되면 만약에 요런 디자인을 갖다 넣으면 요런 디자인에 프롬프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포인트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줘서 이걸 복사해서 갖다 넣으면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런 것들을 얘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잼스로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반복적인 똑같은 지식을 지시하는 것보다 시간 낭비이니 나만의 개인 자동화 비서를 만들어서 구축해서 쓰는 게 이 잼스라는 거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잼스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이제 클래식 재미랑 마찬가지예요. 클래식 재미랑 그런 거 있고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슈퍼 잼스라고 해서 더 프로그램 돼서 플로우 차트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잼스라는 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점점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는 많이 쓰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 단축시키면서 이런 잼에다가 일을 시켜서 뭔가를 아웃풋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추구하시는 게 훨씬 더 업무 생산성이나 이런 일의 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페르소나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시, 그 다음에 작업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넣어주기만 해도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없다 하더라도 대충 이야기만 잼스에다 넣어주면 마슬봉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다 만들어줬잖아요. 여기 잼스에서 만들어줬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마슬봉만 클릭을 해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 거기다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가 만든 잼을 계속 수정하면서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처음에 만든 건 좀 쉽지 재밌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계속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요청사항을 수정을 하시면서 최고의 결과물이 나오게끔, 최적의 결과물이 나오게끔 도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서 해놓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명언 카드라든지 글쓰기 작가라든지, 그 다음에 흑백사진 4K 칼라 보공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진만 갖다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사진을 복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것 중에 또 보여드리면, 제가 사진 복원한 것 중에 제미나이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만든, 여기에 있나? 지금 여기에 있을 텐데. 사진 복원한 게 있는데 기가 막히게 얘가 해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복원해 준 거예요. 칼라로 완전히 이렇게 복원해 주는 이런 것도 우리 제미나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렇게 흑백 사진을 흑백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사진은 같은 게 보시면, 요거 말고 이 사진이에요. 이게 원본. 요게 원본입니다. 원본인데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 이게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K 칼라로 변환해달라는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사진으로도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미나이가 이렇게 가능하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을 한번 집에 있는 사진들, 오래된 사진들 있으시면 한번 가지고 이렇게 복원해 보시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더 쉴게요.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제 이렇게 AI에 대해서 AI 디지털 도구를 좀 활용해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전에 이제 듣기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기초 들으시고 오늘 이제 3시간 동안 들어보셨는데, 좀 들어보시니까 이 AI에 대한 어떤 감이나 조금 어떤 활용에 대해서 조금 뭐가 오시나요? 조금 뭔가 좀 필요로 하게 느껴지고 좀 더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런 AI 기능이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거는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주 진짜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AI가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탑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13%, 14%인가 그 이상의 지금 탑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갤럭시 폰만큼은 안 돼요. 갤럭시 폰만큼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이폰의 AI 기능은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음성 비서인 쉬리아는 되게 빨리 도입이 돼서 그거는 이제 엄청 빨랐는데, 그 이후에 AI 이런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이런 것들이 좀 장착 자체가 좀 늦어서 이제 쓰는 게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갤럭시 삼성이 좀 많이 한 발 앞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제미나이를 삼성에서 장착을 하면서 많은 그런 이 역전 기로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노트북, 구글에서 나온 노트북 LM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잠깐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노트북 LM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시간은 길지 않아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노트북 LM은 소스라는 걸,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얘가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그 가져온 자료 안에서 모든 거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내가 가져온, 그 다음에 노트북 LM에서 수집한 소스 안에서 모든 AI 데이터가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질문을 했을 때 약간 거짓 정보로 얘를 믿어야 되나 할 정도의 약간 데이터가 있었다면, 얘는 내가 올린 자료 아니면 수집된 자료 안에서만 모든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하고 자료를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PDF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이트 안에 내용 있는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짓 정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쓰는 데이터 자료는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출처까지 얘가 표방을 해줍니다. 아까 우리 제미나이에서 리서치 할 때 출처 표방 해줬죠. 그런 것처럼 노트북 LM도 자료를 가져온 거에서 이 자료, 이 문구는 어느 소스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얘는 무슨 내용을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팝캐스트가 뭐예요? 오디오 파일이에요. 오디오 파일인데 AI 성우 둘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AI 성우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 글이나 어떤 신문기사 글을 쓰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내용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런 인포그래픽, 요거는 제가 노트북 LM이라는 소스를 웹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져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얘가 이래서. 근데 요거를 일일이 제가 디자인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장난 아니겠죠. 근데 이 디자인 포맷을 제가 프롬프트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 장의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쭉 가보면 우리가 이제 노트북 LM은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해도, 지금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그 정보를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얘는 아주 쉽게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쌓여가만 가는 자료, 그리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유튜브 자료도 그야말로 새로운 자료들이 뭐 아침만 되면 뭐 무수익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이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이 수십 편의 PDF 논문, 1시간짜리 유튜브 강의, 복잡한 시장 보고서도 그냥 뚝딱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넘쳐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이 바로 얘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픈 인터넷 기반의 환각 발생 가능성을 만들어 주질 않고요. 소스 그라운딩, 소스 안에서 내가 올린 자료 안에서만 답변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에 대한 거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업 때도 저쪽 SNS 마케팅 수업에서도 이 노트북 LM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조금 듣고 가시면 다음 주 수업할 때, 다다음 주 수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올린 자료 안에서만 모든 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만의 맞춤형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조립 단계, 5단계의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 노트북 일단은 플러스를 만들어서 소스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채팅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 나온 답변 노트를 저장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변환. 이런 5단계가 있는데 요 스튜디오가 아주 꿀입니다. 꿀. 완전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편화된 원시 데이터가 클레이 로봇을 통과하며 완벽하게 구조화된 지식 블록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PDF, 웹사이트, 유튜브 링크, 텍스트 복사 이걸 한꺼번에 다 받아서 충분히 얘가 해주는데 무료는 소스가 50개까지 가능해요. 무료는 소스가 50개. 지금 구글 제미나이를 우리 구글 AI를 유료로 쓰시는 분 여기 없죠? 네, 유료로 쓰시는 분이 없는데 지금 노트북당 50개까지 가능하고요. 유료는 300개까지 불러올 수 있어요. 300개까지. 엄청나죠? 300개면. 이렇게까지 불러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답변의 출처를 투명하게 얘가 다 해줍니다. 원문, 문서, 그 다음에 뭐 논문이라면 이런 것들이 다 팩트 체크를 해줘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장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AI가 내용을 확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스튜디오 툴킷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브리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오디오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데이터표나 시각화,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학습 가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 있어요. 스튜디오 패널 안에. 자, 이렇게 하나씩 이따가 제가 이 슬라이드 보여드리고 나서 노트북 LM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오디오 팟캐스트는 아주 두 명의 AI 호스트가 멋지게 대화를 나눠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표를 슬라이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 도표, 복잡한 수식이 포함된 기술 문서도 정교하게 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어준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각화, 퀄리티 200% 높이는 마법의 공식은 여기다 역할을 주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맞는 시각화 도표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미나이에서 아까 잼스 지침을 만들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트북 LM용 디자이너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또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인포그래픽 만들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프롬프트 특히 이렇게 있는데 군더더기 없는 핵심 지표, 그 다음에 객관적 분석, 그 다음에 비유와 일러스트 중심의 쉬운 설명, 그 다음에 카드 뉴스 이런 미션, 이렇게 튜토리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연구자 논문 20편을 동시에 올렸을 때 문제를 흩어진 연구의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루션으로 결론과 표를 만들어줘, 정리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학습 가이드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또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시장 리포트 회의록 추출 1년치 회의 주간 회의록을 분기별로 200페이지 재무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여기다 업로드 시키고 그 지난 1년간 반복 언급된 리스크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시간별로 정리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임원 보고형 다수출 핵심 요약, 브리핑 문서, 뭐 구글 시트에 대한 어떤 즉시 혜택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면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이 딥 리서치 기능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공유하기 함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밀 유지 좀 공유 절대 필요한 데이터는 공유하지 않는 거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무료 플랜은 50개까지, 그다음 오디오는 하루에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유료 프레스는 월 29,000원인데 소스가 300개, 1일 오디오는 20개 이 이상으로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 노트북 LM만 29,000원 내고 쓰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 노트북 LM, 뭐 플로우, 뭐 이미지 FX, 그다음에 뭐 구글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구글은. 그래서 챗GPT 29,000원 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구글 AI 프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기능을 이런 플랜만 쓰는 게 아니라 구글에 들어가 있는 AI, 제가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면 구글 AI 사이트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트 뭐 하는 게 있어요. 여기 AI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랩스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안에 플로우, 믹스보드, 이미지 FX, 위스크,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스피치, 리리아, 오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같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유료로 써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 리리아는 음악 생성기인데, 우리 아까 제미나이에서 음악 만들었죠? 30초밖에 못 만들었죠? 근데 리리아로 사이트로 딱 단독 사이트로 가게 되면, 거기서 유료로 하게 되면 마음대로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 별도로 쓸 수 있는 거죠. 별도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리디아보다는 아직은 스노가 앞섭니다. 스노가. 이 스노라는 AI 사이트가 앞서 있어요. 여기를 아직 못 따라옵니다. 이 스노라는 사이트를. 여기서 사이트를 못 따라오고요. 어쨌든, 제미나이가, 이 구글이 이런 다양한 이 AI 사이트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뭐 엄청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GPT 하나고는 뭐 챗GPT는 챗GPT 나름대로의 그 가격을 하는 거죠. 가격 대비 그런 능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LM은 제가 PC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트북 이게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너무 지금 다 작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PC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노트북 LM을 가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메인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고 그다음 추천 노트북이라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드북이 누르면 이렇게 추천된 노트북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곡 전집에 대한 거를 소스가 45개래요.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 소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 소스가 있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줬고, 오른쪽에 지금 그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팟캐스트, 그 다음에 동영상까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지금 만들어졌는데 요 소스 기반 45개 소스 기반 안에 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곡 전집을 다 불러온 거예요. 다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하는 게 여기 오른쪽이 여기가 스튜디오고 여기 왼쪽이 이제 소스 추가하는 곳이고 가운데가 채팅창, 여기 오른쪽이 스튜디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인포그래픽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눌러보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도식화로 만들어진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있어요. 슬라이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맞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윌리엄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노트북 LM이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소스 기반으로. 45개 소스 기반으로 11페이지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11페이지.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영상까지도 만들어줍니다. 영상. 그럼 영상 딱 누르면 얘가 이 영상을 얘가 이제 영어로 하겠죠. 여기서 크게 볼게요. 플레이 누르면 You know, for over 400 years, one play has pretty much defined the very idea of tragedy. It's a ghost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dead,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but it feels 중간중간에 like before 내용이 anyone's 바뀌어요. even had a chance to 이런 properly 내용도. read 그래서 총 Hamlet's own mother, 9분짜리 Queen 영상을 Gertrude. 얘가 The whole 만들어주는 thing 거예요. happened so fast. 9분짜리 영상도.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팟캐스트 있다고 그랬죠. 팟캐스트. 이거 누르면 이제 Welcome to the Deep Dive, where we plunge into dense information to pull out the most compelling insight. Gloucester perceives as a miracle 두 that 사람이 saves him from 이게 suicide.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It's one of the play's 다양한 few 것들이 이렇게 sort 있는데 of redemptive 자 우리가 이제 threads. 하나 만들어 볼게요. 소스를 할 때 여기 이제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서 눌러도 되고요. 쭉 내려와서 전체 보기가 사라지고 전체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새 노트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 새로 만들기 두 가지 어느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새로 만들기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여기 왼쪽이 소스 추가하는 화면이고 여기 가운데는 현재는 이제 불러오기 화면이에요. 이제 소스를 불러올 수 있는 화면. 그다음 오른쪽이 스튜디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웹사이트를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텍스트 요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사이트를 불러올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유튜브에서 불러오고 싶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선생님들? 유튜브에서 불러오고 싶은 자료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도 그냥 이천농협 한번 검색해보세요. 나오는 이천농협에 관련된 유튜브가 어떤 게 있는지 이천농협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농협에 대해서 그럼 쭉 이천농협이 나오네요. 그거부터 나오네요. 희한하게. 자 이렇게 나왔고 아니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노트북에서 여기서 내가 이천농협을 쳐도 돼요. 이천농협 아예 그러면 농협을 치고 아이고 오타가 자꾸 나냐 농협 이천농협을 치고 경기도 이천농협이라 칠게요. 경기도 이천농협 이렇게 치고 소스 여기 찾으라고 하는 거죠. 아예 그러면 얘가 웹이든 웹사이트나 유튜브에 있는 이천농협에 관련된 자료를 다 불러옵니다. 클릭할게요. 그럼 웹사이트를 내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걸리고 이제 조금 적으면 나왔어요. 7개가 이제 있대요.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해보면 7개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검색이 된 거예요. 현재는 거의 다 뭐 웹사이트 같은데 요거 이제 그 어디 건지 요거 눌러보면 요걸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사이트로 가요. 그럼 이 신문이네요. 농협 이천 시지부 신문에 대한 기사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출산 장려금 수혜자가 나왔대요. 여기 보면 요런 기사가 있어요. 출산 장려금 수혜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도달한 양돈 농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가 없으면 내가 체크를 지우시면 돼요. 안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 안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2002 로컬푸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서 요거는 우리 이천 농협에 대한 게 맞네 이렇게 써서 맞으면 그대로 놔두고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생각합니다. 맞으면 가져오기 딱 눌러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아까 제외한 거 빼고 나머지를 다 가져옵니다. 제외하고 그러면 이천 농협에 대한 기사를 얘가 싹 가지고 온 거예요. 이천 농협에 대한 기사를 얘가 이제 딱 썼어요. 그럼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얘가 첫 번째 소스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을 써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은 여기서 씁니다. 여기서 컨트롤 A 누르고 2026 이천 농협 할게요. 이천 농협. 이렇게 넣으면 여기 바로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질문지를 얘가 이제 3개씩 보여줘요. 질문지를. 그래서
여기 내용도 메모에 저장하면 이쪽 메모에 갑니다. 그럼 메모에 저장 누르면 이쪽 메모로 가고 이 메모도 난 소스로 또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 점 3개 눌러서 소스로 전환 딱 누르면 이쪽 소스로 갑니다. 여기 소스로 지금 넘어왔죠? 소스 2000 여기 보면 지역 농축협 어디 갔나? 여기네요. 여기에 지금 소스로 온 거니까 요걸 소스로 여기서 있던 내용을 가지고 나는 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서 맨 앞에 느낌표를 넣으면 맨 위로 올라가요. 요게 느낌표를 해서 누르면 요게 맨 위로 올라가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올라갈 때도 있고요. 바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질문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마음대로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여기 있는 소스 기반으로 이천 농협에서 조합원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여기 소스 안에서 얘가 답을 찾아오는 거예요. 소스 안에서. 자, 그러면 소스 안에서 답을 찾아오죠. 이제 그럼 어디서 가져왔다라는 걸 이제 얘가 이제 화살표를 보여줘요. 자, 이천농협의 조합원의 삶의 질을 위한 이게 복지, 출산장려금, 자녀학자금, 영농자재 이용권, 하나로마트 이용 혜택 이런 게 또 있네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 메모 저장 해놓고 요것도 소스로 저장 이렇게 또 해놓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한 조합원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니까 내가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다시 또 요 질문이 나오죠. 요런 내용들이.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 소스로 넣어놓고 또 볼게요. 자, 소스로 넣고 한 명당 100만 원이네요. 맞아요? 예? 출산 장려금 지원이 100만 원. 자, 이렇게 메모에 저장해놓고 다시 출산 이렇게 소스로 넣어놓을게요. 그렇게 이렇게 됐으면 야, 다 됐어 이제 자료 어느 정도 소스했고 했으면 자 이제 오른쪽 스튜디오를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표도 있고 퀴즈도 있고 보고서, 동영상, AI 오디오, 슬라이드, 마인드맵,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럼 인포그래픽은 좀 빠르니까 여기 그냥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소스 기반으로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시각적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얘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각적 스타일을 나는 클레이를 하고 싶어. 딱 클릭을 하고 그냥 여기서 생성 누르면 여기 있는 소스 기반으로 얘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시각적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 여기 지금 12개 소스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은 현재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얘가 또 만들어줍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마인드맵. 2번 눌렀네, 제가 지금. 자, 2번 마인드맵 바로 나왔네요. 자, 보면 하나는 지울게요. 하나는 지우고 여기 나왔는데 이걸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이천지역 농축협 금융 및 경영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눌러보면 이런 대답이 나와요. 인터넷 뱅킹이 있고 모바일 뱅킹이 있고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소스 안에서 이런 내용의 마인드맵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죠?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딱 들어왔고 이게 교육, 경영 현황,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축소해서 보게 되면 요렇게 요 화면에 쿡 나온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생 정보 이렇게 다운로드 요 맵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미지 파일로. 마인드 맵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고 싶다.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보고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직접 만들 거냐? 아니면 브리핑 문서처럼 할 거냐? 학습 가이드로 만들 거냐? 블로그 게시글로 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연필을 누르면 또 세세한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나는 아니면 이제 사업 운영 성과 분석 보고서, 구조 안내서, 이용 서비스 이런 것들 누르면 여기에 이제 한국어 기본 능력 이런 것들을 안내한다고 써주죠. 이렇게 그럼 생성 누르면 보고서를 얘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고서. 자, 여기 이제 인포그래픽이 하나 나왔어요. 클레이 아트로.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내가 올린 자료가 어떤 사업 자료 아니면 어떤 이벤트 행사 오프닝 행사 이런 자료라면 그런 자료를 내가 쫙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그냥 이미지 출력해서 그냥 이게 사무실에 붙여놔도 됩니다. 이 홍보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공유도 가능하고요. 공유도 가능하고 이렇게 뚝딱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는 보고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로 이제 질문지 같은 거 재밌게 만들 수 있고요. 슬라이드 자료도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자세한 자료, 발표자 슬라이드. 근데 여기다가 그냥 내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만들고 싶다, 어떤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나는 귀찮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성 눌러도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본 디자인 스타일로. 그럼 여기 눌러도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 슬라이드는 최대 15장까지 얘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만들 때 적당히 할 때는 10장에서 15장 사이로 만들어 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소스가 12개잖아요. 12개 소스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슬라이드.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이미지 배경 있었잖아요. 이 동영상 배경. 이렇게 선택하고 요거를 눌러서 특정해주면, 호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또 설명해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성 누르면 오디오도 동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만드는 거. 오디오 아까 만들었나요? 오디오는 안 눌렀네요. 오디오도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심층 분석할 거냐, 요약할 거냐, 비평할 거냐, 토론할 거냐. 그럼 토론으로 누르면 토론으로 얘가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식이냐, 조합원 복지 논쟁이냐, 농협 경영 분석에 대한 거냐, 이거 눌러주면 요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농협 경영 분석에 대한 토론으로 오디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만들고 있고, 동영상 만들고 있고, 오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는 다시 이제 빠져나가서 다시 노트북 LM을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걸 만드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 새로운 걸 또 만드셔도 돼요. 예, 사이트 또 들어가서 만드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선생님들이 사이트를 노트북 LM으로 이런 기능을 써서 만들면 되는데,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서? 노트북 LM에 대한 궁금한 거. 아니, 모바일에서 하니까 예. 그 전에 불러온 거랑 계속 불러오시는데요. 그쵸? 이 모바일 화면이 지금 작아서 쓰기가 좀 힘듭니다. 노트북 LM이. 잠깐 노트북 LM을 제가 한번 모바일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 보시면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작업했던 게 노트북 추가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 위에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노트북 LM도 앱이 있어요. 노트북 LM도 앱이 있어서 이 앱을 설치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복잡하죠, 사실은. 그래서 사진도 있고, 새로 만들기 눌러서 소스를 검색을 하시고, 그 소스를 나는 오디오냐 웹사이트냐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가져올 거면 유튜브 URL을 내가 붙여넣기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채널로 가서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 했던 BTS를 한번 해볼게요. 방탄소년단. 얘네들에 대한 분석을 한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얘 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이 가격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면 고민이 10번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냉장고를 보여주실지 오늘의 손님들을 그러면 여기서 얘 노트북 복사, 링크 복사, 그 다음에 노트북 LM으로 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소스 가져왔죠? 추가. 그러면 노트북 LM 하나 만들어서 얘를
소스가 지금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 채팅을 가보면 소스가 들어올 때까지 냉장고를 부탁해 BTS 진과 제이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질문지가 나오죠. 질문지를 클릭을 하고 그럼 답이 나오죠. 이렇게 화면이 조금 작아서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뭐 이동 시에는 스마트폰에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스튜디오로 가셔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만드셔도 되고요. 채팅창 이렇게 지금 생성 중에 있다. 여기 나왔죠. 나온 걸 가지고 또 하고 질문이 또 나온 거 가지고 여기 질문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물어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요걸 눌러보면 소스 어디서 가져왔다라는 걸 나와요. 이렇게 소스 어디서 가져왔다. 현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끝나겠죠. 아까 우리는 여기서는 소스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번호가 나오죠. 요거 누르면 어디서 가져온 거, 4번은 어디서 가져온 거, 1번은 뭐 해야 되는 거 여기 나오죠. 요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은 급할 때 아닌 이상 PC에서 작업하는 게 화면이 커서 작업하기도 되게 수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하기에는 조금 난해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좀 난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 똑같아요. 인포그래픽 연필 눌러서 관련된 소스 프롬프트를 넣어주셔도 되고 안 하고 생성 눌러도 됩니다. 가로, 세로, 정사각형, 가로형, 세로형 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가로형 이렇게 누르고 생성 누르면 마찬가지로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나요? 아직도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요건 나왔네요. 지금 요게 지금 뭘까요? 여기 이제 보고서 나왔네.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요 내용 그 복사하면 쫙 요 내용 12개 소스 기반으로 지금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고서 심층 보고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사업 성과 여기 운영 보고서 요 분석 보고서로 나온 거잖아요. 요거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네, 슬라이드 동영상 오디오 요거 생성되는 동안 또 궁금하신 거 노트북 LM에서 궁금하신 거 여기서 만약에 입력을 하셔도 돼요. 여기 입력을 시작하세요 해서 이거를 소스 기반으로 해서 슬라이드 자료를 10장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스 기반으로 2000 농협을 잠깐만요. 2000 알리는 슬라이드 15장을 만들어줘. 여기 하고 이걸 만들어줘 하면 여기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었지만 또 다른 내용으로 내가 슬라이드 만든다고 하면 또 하나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채팅창에 작성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팅창에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보고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2000농협을 알리는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 소스 기반으로 슬라이드 15장을 만들어 주는데 현재는 채팅창에 작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만들지 말고 채팅창에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만드는데 제가 조금 5장만 만들려고 할 걸 그랬나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오디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캔바에서 보시게 되면 요런 자료를 만들고 요 페르소나 기능 요 기능을 해주시고 하시면 지식의 원석을 당신의 무기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오디오와 시각화 자료로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아까 이제 보셨을 때 저쪽 팀에서 만든 노트북 LM에 만든 PDF 파일을 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나만의 노트북 LM으로 해서 멋진 PPT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요. 또 이제 요 노트북 LM 말고 선생님들 쓰시다가 스마트폰이나 여기 AI 기능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알고 싶다라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배운 것 중에 확인하고 싶은 거. 예. 보고서를 이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고서를 가셨을 때 각각의 이런 내용을 따로따로 적용을 해서 지정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사업성과 분석 보고서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따로따로 제작을 해달라고 여기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보고서 안에다가 원하시는 내용대로. 그러면 얘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줘요. 근데 한번 만드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선생님이 여기 분석 보고서에다가 원하는 내용대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직접 만들기를 해서 여기다 구조화를 하시면 돼요. 이 설명을.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얘네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처음에는 요거 한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나 오픈했을 때는. 이게 작년 여름에 오픈이 됐었는데 그때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한글 지원이 아예 안 됐습니다. 동영상은. 근데 지금 동영상은 한글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오디오도 한글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근데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다 한글이 바뀌었어요. 예.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다 바뀐 거고. 그래서 너무나 기능이 뛰어난 이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좀 이제 아셨으니까 아마 다음 주 수업하실 때 좀 이 노트북 LM에 대한 거에 조금 이제 부담감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오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내려가 보면 원래는 뒤에 이제 릴리스 AI 요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했어요. 요 릴리스 AI는 이거는 우리 국내 제품입니다. 오로지 국산이에요, 국산 최초로 노트북 LM에 버금가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릴리스 AI가. 그래서 요거를 좀 해주고 싶었었는데 요까지는 지금 설명을 못하고 요게 이제 데이터 결과값만 한번 보고서 한번 볼게요. 아, 이제 요거 나왔네. 슬라이드는 나왔어요. 자,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자, 보세요. 자, 이 어울리는 이 농협의 색깔을 맞춰서 만들었죠. 자, 생태계 한눈 보기. 자, 스마트 금융, 경영, 복지, 지속사회, 지역사회 이렇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스마트 뱅킹 활용법, PC뱅킹, 농협뱅킹, 그 다음에 이렇게 1분 만에 해결하는 진단 트리,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천 농협과 축협의 비교, 이런 것도 해주네요. 네. 축협과 농협. 뭐 어쨌든 여기는 이 축협과 농협은 상생해야 되는 관계 아닌가요? 저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에 대한 아낌없는 환원이 있대요. 4대 복지 4대. 가족 미래, 생활 쇼핑, 건강 복지, 영농 지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이제 딥다이브를 해서 출산 장려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게 있고요. 1인당 영농자재 이용권,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매출에 대한 적립, 그 다음에 로컬푸드에서 글로벌 수출까지. 수출까지 하나요? 로컬푸드가? 예, 쌀 수출 때문에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예, 쌀. 예. 그 다음에 이제 ESG 경영 실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쌀 문화 축제 올해가 24회 맞아요? 쌀 문화 축제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천 농축협의 가치 선순환 모델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진짜
파워포인트를 엄만 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못 만들어요. 진짜 못 만듭니다. 근데 AI한테 소스만 우리가 원하는 소스만 잘 갖다 주면 얘는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죠. 얘는 만들어 주니까 이 글씨도 거의 요즘에는 한 95% 이게 한글이 들어와요. 이게 한글이 많이 안 깨집니다. 많이 안 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여기 만약에 수정 사항에서 틀렸다. 그러면 여기 수정을 눌러서 여기에 대한 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어디 글씨를 수정해 달라고 하면 수정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 있었으면 이 수정한 슬라이드 2가 또 생성이 돼요. 그 두 개가 돼요. 그러면 그 왔다 갔다 수정된 걸 쓸 거냐 수정 안 된 걸 쓸 거냐 이게 가능합니다. 이건 또 가능하고요. 그 쭉 내려가 보면 마지막 2000의 미래를 만든 인재를 기다린대요. 신규 채용. 예, 신규 채용 하나요? 신규 채용?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6급 관리직이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나왔네요. 오디오도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오디오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기업을 거대한 양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수기요? 네, 양수기요. 이들의 목적은 아주 단순 명료하잖아요. 시장에서 즉 자본을 최대한 강하게 빨아들여서 주주라는 이름의 거대한 저수지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재무제표상에 순이익이 많이 남을수록 훌륭한 양수기인 셈이죠. 근데 만약 어떤 회사가 이렇게 올해는 해서 이익을 20분짜리 전부 제품 단가를 낮추는 데 써버리고 호스트가 심지어 회사 이렇게 소유의 대화를 비싼 나누는 금싸라기 거예요. 땅을 허물어서 동네 엄청나죠? 사람들에게 무료 여기에 소스 기반을 해서 이 AI가 호스트가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토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토론하는 기반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 자, 동영상이에요. 농협 그 은행 그 이상의 의미라고 해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마다 꼭 하나씩 있는 농협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은행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농협, 그 이상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농협하면 보통 돈 넣고 빼고 또 송금하고 뭐 그런 은행 지점을 딱 떠올리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중간에 가시면 이런 1인당 10만 원짜리. 이렇게 네. 영상 만들어 더 좋게 쭉 해서 총 5분짜리 영상을 아주 우리가 이용하는 다른 은행들은 이렇게 어떨까요?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어때요? 노트북 LM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9가지 이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걸만 제대로 활용만 해도 엄청난 기능으로 우리 일도 단축될 수 있고 일의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천 농협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넘쳐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료를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스도 여기서 전체 소스를 했지만 필요 없는 소스는 선택을 안 하시면 소스가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노트북 LM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 SNS 마케팅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4시간, 8시간 동안 AI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마치기도 합니다.